최근 강동구와 노원구 등 재건축 2차 정밀 진단에서 잇따라 탈락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벽을 넘지 못한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돌았지만 연이은 탈락 소식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어떤 전망일지 또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할지 한양대학교 최원철 부동산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강동구와 노원구에서 연이어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민간 진단업체와의 평가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형평성 시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업체들만 이 공정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안전성 평가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강동구나 강북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더 안 좋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네. 공정성을 기해야 되죠. 네, 형평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왜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은 강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목동이라든가 지금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의 많은 지역들이 같이 다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 2, 4주구만 하더라도 이주 수요 조금만 발생해도 전세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완화를 해준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요거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예. 결국 강남권 등의 전세 대란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강남과 강북의 형평성과 이 전세 대란을 문제점으로 뽑아주셨는데요. 또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까요? 안전진단을 조금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재건축 단계에서 서울시 지자체 입장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빨리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은 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파락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쪽에서는 이주 수요가 의정부라든가 남양주 별내라든가 이쪽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해줘도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규제 완화는 국토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 시장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전세난이라든가 이주 수요에 의한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 요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먼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런 이주 수요에 의한 전세난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가 준공업 부지라든가 이렇게 좀 비어 있는 지역 이런 쪽에 대한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게 좀 이주 수요는 거의 없고 수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주택 공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 재건축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최원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